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양만혁신국 새만금 에너지가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출석 요구한 증인께서 출석함에 따라 본 사업과 관련된 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중 운영팀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의원님. 네,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지금 그러면 지금 5억 정도의 운영비가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매년 지금 운영비가 어느 정도 쓰여지죠? 저희가 금매로. 금년 예산도 약 4억 6천 정도 잡았는데 지금 10월 현재까지 소진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대략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간 한 4억 정도 쓰는 7명의 상근 직원이 약 4억 정도 쓰는 매우 비용 절약적인 그런 현재 회사 형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상근님 직원이 5명이라고 말씀했는데 갑자기 또 7명으로 넣으시네요. 원래 7명이 있었다가 현재 대표이사가 사임돼 있고요. 그다음에 한 명의 직원은 계약 만료로 10월 4일부로 이제 현재 5명만 남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지금 하는 사업이 지금 1,300억을 들여서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를 설립을 했고, 그 다음에 2,5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수상 태양광, 그리고 5천억 원을 들여서 해상풍력, 그리고 유유부지를 이용한 태양광 사업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지금 나머지 사업들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육상 태양광은 시공은 완료한 상태고요. 이제 수상 태양광에 대해서는 현재 전 단계 사전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진전이 안 돼서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그리고 금년에 걸쳐서 그 해상풍력에 관한 기초 조사 작업으로 약 2,200만 원 정도의 용역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상풍력은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 아웃라인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해상풍력은 아시다시피 그 요구 수익률도 엄청 높고 그 투자 규모가 기본적으로 많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 시민발전이 주도하기는 어렵고요. 아마도 군산시가 주도하는 아주 장기적이고 대규모의 사업으로 저희는 비교적 긴 안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 지금 그 전에 그 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20년 동안 얻을 수 있는 수익이 700억 정도로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육상 태양광 회사만 놓고 보고요. 나머지 이제 거기는 아직 추진이 안 됐으니까 1,300억 원을 들여서 육상 태양광을 완공을 했고 지금 현재 발전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수익률을 지금 1년간 그 매출이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예, 저희 20년간 연평균 19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총 3,70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그중에 필수 기본 경비 3분의 1,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3분의 1 해서 대략 한 333으로 그 이익이 이제 3분의 1 정도 떨어지는데 저희 군산시민발전은 결국은 이제 시민들에게 돌아갈 몫을 생각해서 특이하게 시민발전만큼은 저희가 이제 쓰는 IRR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무려 14% 정도가 현재 예상이 되고요. 그 서부발전 주 출자자인 서부발전은 그 대장금하고는 달리 군산시가 업사이드를 잡아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금년에 지금 발전 수익이 워낙 좋습니다. 이게
아니 이제 그 예, 말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듣기로 하고 사이드를 네네. 다 서부발전에 지금 약속한 그 뭐야 이자 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투자 비용을 지금 4점 몇 %죠? 5.9 5.8 정도로 5.8이죠, 5.8. 예, 그 이상은 전부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됩니다. 예, 5.8%는 수익금에서 지급을 하기로 했고 그렇죠.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시민발전회사 주식회사로 들어올 수 있는 비용들이 이제 저희가 대충 예측을 해보면 한 1년에 연 30억 정도 수입이 될 걸로 예측을 하거든요. 700억이니까 예, 그렇죠. 연 30억 정도의 수입이 군산시로 들어올 걸로 예측을 하는데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시민 공모펀드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안 되는 이유가 알고 계시죠? 그 예민하기도 하고 좀 그 해석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 현재 시민 펀드 정확히 얘기해서 공모 펀드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공모펀드가 안 되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증권 신고서를 지금 받지 않고 있잖아요. 받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위험 요소가 많다고 그래서 받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증권 신고서 제출을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펀드가 집합투자기구가 약 900조 원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모 펀드는 훨씬 적습니다. 예. 공모 펀드라는 것은 굉장히 애지중지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융감독원으로서는 매우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위험 요소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익감사 청구에 의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업 부지 내의 도로에 제강 슬러그를 넣다 보니 환경 유해 문제가 지금 거론이 돼서 그래서 지금 그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저희가 이제 만약의 경우에 시민 공모 펀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은행의 이자율로 봐서는 별 메리트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금융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많은 데다가 네네. 현재로서는 아마 좀 7%라면 상대적인 매력은 좀 많이 그렇죠. 떨어져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저기 금융 비용이 너무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메리트가 없고 그래서 이제 시민 펀드 모집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측을. 현재 한다면 그럴 수 예.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려면 올렸지 지금 이자가 떨어질 가능성이 좀 희박해 보이거든요. 지금 세계적인 정세로 봤을 때.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시민 공모 펀드를 받더라도 거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돼. 1%. 군산 시민의 1%. 근데 그것도 높게 잡았을 때 1%. 바꿔서 얘기하면 법인들이 그 들어오기 시작하면 들어올 일도 없겠지만 군산 시민은 최대 2천만 원이지만 법인들은 5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판매한다고 했던 그 펀드 금액이 563억이잖아요. 네. 그 563억을 하더라도 1%도 안 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펀드 모집 자체가 지금 보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원래 법을 어겨서 군산 시민만을 상대로 펀드를 조성할 수가 없잖아요. 자본시장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만 펀드를 모집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넘어갑시다. 왜 그러냐면 예. 우리 그 단장님이 답변하실 부분 아니고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거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단장님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우리가 펀드를 판매하는데 전국적인 판매를 안 하고 군산시에 있는 지점에서 먼저 판매를 하고 남는 잔여 분량에 대해서는 타 지역 그 지점에서 판매할 그것은 은행을 가지고 지점을 가지고 어떤 편법을 쓰는 거지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아무튼 이제 그 인정합니다. 답변은 예. 뭐 저기 하겠습니다. 이주를 할당했고
첫 파리를 군산에 배정하는 식으로 판매 그러니까 루트에 이제 그런 부분은 협조를 솔직한 받아왔습니다. 얘기로 하면 예. 그건 편법이지. 그건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지 금융감독원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협의를 한 거지 정상적인 법으로 따지면 그건 맞지 않는 근데 이야기라는 저 거예요. 의원님 잠깐 시간을 주시면 이 프로젝트의 취지가 굉장히 좋았고 특히나 산자부 등 중앙정부에서는 발전 생산은 지방에서 하고 소비는 서울에서 하고 이 불균형을 좀 시정하자.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지역 주민 참여 및 지역 주민 혜택을 높여라. 방법이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공모 펀드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래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자, 프로젝트였고 어찌됐거나 그 할 수도- 부분에서는 이제 거기까지 하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만 더 그런 말씀드리면 설명을 듣는 자리는 저희가 아니기 제약 때문에 지역 제한하고 나이 제한하는 예전에 그 재형 저축이라든가 어린이 펀드라든가 몇 가지 사례들이 자, 있습니다. 그 매우 좋은 단장님, 취지는 할 수는 단장님, 있었었는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아쉽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을 갖고 예. 이야기를 더 나누기로 하고 어찌 됐거나 지금 펀드가 설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감독원에서 증권신고서를 받더라도 메리트가 없고 또 설령 또 추진해서 군산 시민한테 전액을 다 팔더라도 1%밖에 혜택이 안 돼요. 군산 시민의 1% 상위 1%라고 우리가 표현합시다 그냥. 예, 2,700 명. 네네. 예.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시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대안을 연구해봐라. 수익이 30억 정도 들어오면 군산 시민들 전체가 혜택을 받는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자 시민 발전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이사회 운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왜 그렇습니까? 대표이사는 뭐 겸직 문제로 사표를 제출을 했고 이사회는 저번에 신문 언론에 나온 걸로 봐서는 굉장히 파행을 겪고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소 예민해서 근데 아마도 시민발전의 이사회가 인식하는 이사회의 기능과 현재 단독 주주인 군산시가 인식하는 그 이사회의 기능에 다소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기능은 기본적으로는 집행기관인 대표이사를 관리 감독하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의 의결 사항을 넘어서는 전결 사항을 의결해주고 끝으로는 대주주를 견제하는 것이 상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 또 대주주 일대주주의 또 취지가 있으실 것 같고 그 부분에서 현재 다소의 이견이 있어서 그렇지 뭐 끝내는 정합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군산 시민 발전 주식회사의 대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약간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합시다. 가장 큰 어른은 현재 이사회 의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일 웃 어른이시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 결재권자인 제가 직무를 하고 있고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군산 시민 발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군산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군산시에서 100억을 100% 출자했기 때문에 군산시장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민발전 주식회사에 상근 임원으로 이사로 누가 갑니까? 군산시에서 임명한 사람이 그렇죠. 대표이사 및 그렇죠. 이사회장이 됩니다. 예. 그래서 군산시의 경제항만국장이 거기에 당연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별개 출자 법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군산시에서 100%를 출자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는 군산시장으로 봐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경제항만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사회가 계속 대표이사도 공석, 이사회는 파행.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저기 추진 일정 예. 어떻게 하실지. 저기 임원 추천위원회 형성하는 것도 또 역시 이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임원 추천위원회를 결성해서 그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그 현재 약간 애매한 부분들은 다 이제 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섯 분 중에서 지금 5분만 남아 계신 거잖아요. 대표이사가 공석이니까 이사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사들 중에서 분명히 대표이사가 거리가 됐을 때 수석 뭐 저기라든지 뭐 좀 맞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만 보강을 하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시는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정관하고 이사회 운영 규정에 그 공교롭게도 그 대표이사 유고시 명시적인 포지티브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준용을 하게 돼서 이렇게 임시이사회 의장은 저기 사회이사분 중에 연장자가 맡으시고 그 다음에 불가피하게 차하위 결재권자인 운영팀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되고 있는 것은 준용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화된 상법에 그러니까 정관이 특수한 걸 무슨 말씀인지 규정하고 제가 알아요. 예, 예. 사회이사 중에서 네. 연장자가 대표를 아닙니다. 이사회 의장을 하는 이사회 의장을 맡고 그 다음에 지금 운영팀장님이 대표 권한을 대행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직무를 대행하는 직무 대행이나 직무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혹시 운영팀장님께서 대표에 대해서 욕심 있어서 지금 안 뽑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 왜 진행이 안 되냐는 말씀을 자꾸 물어보는데 말씀 돌리지 마시고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여쭤봤어요.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그 군산시와 그 저희 저 이사회가 특히 이사회 의장이 협의하셔서 그 임원 추천위원회 일정을 조율하시고 참고로 저는 이사회 간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일정을 조율하시고 대략의 임원 추천 위원이 약 7명이 선정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율이 되는 대로 신임 대표이사 선정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경민 의원님. 이 제강슬래그가 지금 우리 이제 무침에 따라서 이게 그걸 누가 결정했느냐? 근데 얼마 전에 그 시정 질의에 있어서 시장님은 제강슬래그를 그쪽에 보조기층제로 사용하는 데에 알지 못했다. 그것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뭐 뒤늦게 오셨든지 어쨌든지 간에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SPC에 참여한 회사로서 주체로서 이 제강 슬래그를 넣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 대표가 분명히 알고 있었다. 뭐 언론 보도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제강 슬래그를 묻는 데 있어서 순환골제에서 뭐 보조기층제인 뭐로 승인을 받은 우리 제강 슬래그를 묻는다는 것에 대해서 뭐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없다 나중에 파낸다 그것은 이제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은 차후의 문제일 것 같고 어떻게 이 제강 슬래그를 묻음에 따라서 과연 이게 추정입니다. 이게 보통 추정인데 묻음으로 따라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느냐라는 본 의원은 거기에 조금 생각 초점을 맞춰놨고요. 두 번째, 지금 보면은 제강 슬래그를 SPC에서 그러니까 제강 슬래그를 가져다가 운반해서 그쪽에다 보충인재로 사용해서 운반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SPC에서 군장건설 성진에서 했는데 자료에 따르면은 톤당 4,4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략. 네, 대략 알고 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제강 슬래그를 제강 슬래그가 지금 세아에서 나오는 제강 슬래그인데요. 제강 슬래그가 왜 쌓여 있는지 아십니까? 왜 소모가 되지 않고 환경부 인증을 받은 골재로서 인증이 돼 있는데 이것이 왜 사용이 되지 않고 야적이 돼 있고 그래서 처치 곤란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신가요?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 약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전기로는 더욱 더 좀 어려운 문제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좀 애매하세요. 어려운 문제라는 거 어떤 거 어려운 문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그 인증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골재로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고 또한 추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꺼려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사용을 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전제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43만 톤에 달하는 슬래그가 골재로 처리하고 숙성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용되지 않고 판매되지 않고 이용되지 않는 거죠. 사실 처치 곤란인 겁니다. 환경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군산시는 그걸 묻었어요. 그걸 묻었는데 통상적으로 슬래그 그동안 쌓여있던 처리 과정에서 보면 이거 제보를 받은 건데요. 그쪽에서 종사하셨던 분들은 세아 측에서 발생하는 그 슬래그 자체를 한 달에 한 2만여 톤 정도 보통 생산이 되고 1년에는 24만 톤. 그러면은 그것을 철강 슬래그를 가지고 그것을 파쇄하는 작업 그리고 숙성 기간을 거쳐서 야적장에다 야적하는 과정까지 그리고 그 야적된 것을 판매하거나 소모시키는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까지를 중간 처리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세아는 톤당 13,000원 정도의 처리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여러 군데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그 뭐 파쇄하고 하는 비용도 분명히 발생을 했겠죠. 그런데 이 처리된 숙성된 것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처리 방식을 가져왔냐면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거나 왜 그냥 쌓여 있으면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어찌 보면 철 쓰레기인데 그것을 빨로 보조기층제라는 이름으로 소모를 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가져가는 측에다가 대부분 운반비까지 줘서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사실은 빨리 소모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 거리가 멀든 가깝든 계산을 해서요. 왜냐하면 쌓이는 것보다 빨리 소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간이 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 우리 이거 2309 군산시는 이제 군산시와 이제 세원공사가 같이 했던 개발공사 같이 했던 곳에 2309를 보면 거기에 총 43만 톤이 사용이 됐는데 군산시가 하고 있는 209는 17만 톤 정도 가량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기존의 처리 방식을 보면 톤당 13,000원에 그러니까 43만 톤만 계산해도 참 많은 돈이죠. 그 돈 중에서 톤당 그 처리 비용을 숙성 과정에 있는 처리 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을 제한 다음에 운반비까지 제시하고 더욱이 처리가 곤란하면 거기 가져가는 쪽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해가면서 했고요. 그리고 이것이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민간업자들이 이거를 영업을 하면서 사실은 가져가는 측면에 운반비는 당연히 세아나 아니면 천하 측에서 처리업체에서 대주는 형식으로 하고 그것을 묻었습니다. 그래도 사용이 되질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43바톤이 쌓여 있는 거고. 근데 이번 과정을 보면 세아에서 우리가 군산시에서 향토 기업이기 때문에 세아의 어려운 상황을 좀 도와줘야 된다. 세아에서 나온 슬래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야적돼 있으니 해결해 준다는 초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군산시 경제항만국장의 작년 감사 때 발언이고요. 근데 이 논리가 첫 번째 모순인 게 뭐냐면은 세아에서 발생되는 비용이 처리 비용이 일정 정도 골재로 발생됐다 치더라도 그 비용의 원가를 계산한 나머지는 사실은 지급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아를 사실은 도와주는 꼴이 되죠. 근데 세아는 보통 때와 똑같이 중간 처리업자에게 톤당 가격을 해서 돈을 줬고요. 중간 처리업자의 마진은 처리를 하고 난 그 비용 대비
가져갈 수 있는 운반비까지 같이 처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순수익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번 경우는 어땠냐면은 43만 톤 이렇게 쌓여있던 것을 개발공사와 군산시, 그러니까 SBC는 틀리죠. 하지만 붙어있는 2309에 일괄적으로 43만 톤을 운반해서 거의 다 보조기층제로 다 묻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운반비가 기존의 방식인 중간 처리업체나 세아에서 제공되지 않고 군장건설과 성전, 그 다음에 저 309는 개발공사니까 다르겠죠. 거기 SBC, EPC사가 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왜 EPC사에 안 묻고 시민발전 주식회사에 묻느냐? 당연히 SBC 참여를 하는 회사로서 비용이, 건설공사에 들은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묻습니다. 이 비용이 나간 게 정상적으로 맞는 구조라고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톤당 얼마에 나간지는 아신다고 했죠. 운반 비용이. 사실은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봤고요.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저는 이 처리 과정을 지금 잘 모르신다고 지금 대신 권한 대행의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르신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전 대표가 있으면 이런 부분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돼요. 그냥 SBC에 참여한 주체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건설공사 현장 1,300억이 넘는 공사 현장에서 어떤 것을 순환골재를 대신해서 쓰고 있는지, 이걸 썼을 때 파장이 어떤지, 내지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반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불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검토하고 이거를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면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시민발전 주식회사 전 대표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오랫동안 계셨던 이 간사 역할도 하시고 팀장 역할도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규모가 큰 부분인데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사실은 아쉬운 거예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감이. 제가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거 하라고 대표이사 뽑아놓고 시민들이 100% 출자해서 맡겨놓고 그 태양광 사업 잘 되는지 보라고 해서 출자해서 출자 기간을 만들어놨더니 대표란 사람은 이런 거 확인 하나 제대로 못하고 시장 선거법 관련돼서 회유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니 이거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만둬야죠. 아니 애시당초 하지도 말았어야지. 그 내용을 보면 저기 그렇습니다. 이게 43만 톤, 17만 톤, 25만 톤으로 나뉘는데 제가 계산을 단순 계산을 해보자고요. 4,400원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자료상. 보통 우리가 25.5톤 덤프 트럭을 이제 4,400원 톤당 이렇게 계산했을 때 한 차에 실리는 비용이 11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11만 원. 톤당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실질적으로 거리상 그 세아에서 야적장에서 우리 새만금 태양광에 있는 그 진입로까지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근데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속칭 탕이라고 하죠. 한 탕 뛴다, 두 탕 뛴다. 최소한 15탕,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5탕이 덤프가 뜁니다. 사실은 그 이상도 가능해요. 근데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되느냐? 지금 한 대당 계약한 금액이 165만 원쯤이 나와요. 한 대당. 이제 제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근데 덤프 1일 단가가 25.5톤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보통 65만 원입니다. 이게 100만 원의 갭이 차이 나요. 물론 부대 비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쪽에 야적되어 있는 곳에서 집게로 해서 하든지 뭐라든지 덤프에 싣고 세시로 와서 그것을 그곳에다가 진입로에다가 푸고 어느 정도까지 푸는 데까지의 작업 비용을 얘기하니까 그렇더라도 단가 자체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배 이상이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배가. 더욱더 문제인 건 뭐냐면은 기존의 슬래그 처리하는 데서는 사실은 세아에서는 돈이 다 나갔고 세아에서는 이게 슬래그를 보통적으로 판매하더라도 판매 수익을 갖지 않는 구조예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야적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처리업체가 처리하거나 할 때
그것의 운반 비용을 가져가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에서 대준다고요. 그래서 많은 일반적 뭐 브로커일 수도 있고 일반적인 그 철슬래그를 사용해서 보조기층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다닐 때 운반 비용은 어디든지 우리가 대줄 테니 이걸 사용해 달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근데 하물며 군장과 성전에서 전 상공군은 개입한 상공군과 양이 더 많아요. 사실은 개발공사도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지불을 했겠죠. 만약에 209 군산시는 운반비를 EPC사에서 지불하고 309는 EPC사에 지불 안 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죠, 사실은. 근데 군산 것만 놓고 보면 지불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과정이 첫 번째로는 군산이 시민이 출자해서 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세우고 태양광 발전에서 SPC에 참여하고 전체 발전 사업비 그러니까 발전에 필요한 그 건설 사업비에 있어서 사실은 모두 다가 지분으로 참여는 했지만은 군산시가 주체적으로 참여한 입장에서 제대로 이 건설 비용이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토가 안 됐다라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돈이 지급이 된 거예요. 그것도 과다하게 아예 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말로 통상적으로 법적으로 날 수 있다면 이건 제 판단이면 제가 법률가는 아닙니다만은 일반적 회사에서 회사의 손실이 남에도 손실이 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했을 때는 배임입니다. 전 충분히 배임에 가까운 행위라고 봐요. 이거를 열을 잡고 물어봐도 그냥 슬래그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운반비 준다고 하는데 갖다 묻어준다고 하는데 묻으라고 하는데 이거 묻었다가는 사실상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사용 못하겠다. 환경인증서가 있어도 군산시에서도 수없이 제안이 들어옵니다. 철강 슬래그를 사용해둘라. 인증서를 가지고 설득을 해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례들도 있지만 괜히 묻었다 문제가 생길까 봐 사실은 그 설계에 반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운반까지 해드린다고 다 얘기를 해도 그럼 최소한 얘기 우리가 시민이 주주인 이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SPC에 참여한 건설공사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기존의 이 방식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운반 비용까지 그래도 처리는 향토기업이니까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싶다. 순환골조가 부족하니까 그걸 쓰고 싶다. 아직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운반 비용까지 줘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슬러그를 갖다가 묻냐고요. 단순 계산해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상적인 처리 방식도 아니고 정상적인 만약에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배가 넘는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고요. 단가 계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SPC에 참여한 시민발전 주식회사 권한 대행으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시냐고요. 저도 그래서 지금까지 누누이 나름대로 좀 말씀드렸던 것은 이사회 기능이 좀 활성화가 됐었어야 된다 하는 건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납득이 되네요. 그렇게까지는 사실 잘 몰랐는데 다만 저 이사회에 이쪽 전문 분야의 이사분들께서 좀 지적은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잘 안 됐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니까 이게 언론에 나기 시작한 게 2021년 4월 5월 경부터 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 아마 좀 지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이사회 의제로 참고로 이사회 의장 권한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것이 한 번도 올라가지는 못했던 측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듣거나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아까 대답하신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나 보고가 없이 사실은 슬러그의 투입의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가 답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만큼 엄중하고 그다음에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로서 SPC 주주로서 참여 주체 기업으로서 회사로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파악하셔야죠. 대략적 구도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건설공사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어쨌든 저도 보고를 드리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제 그 공사 명세서에 토목공사가 1, 2 구간이 합해서 14억 집행됐고 그 정도밖에는 저는 확인할 수는 그러니까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정산된 서류, 거래 명세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중요한 건 참여 주체면은 실질적으로 거래 명세서의 금액이 기존에 거래되는 가격, 통상적인 가격과 상회하는지 비슷한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건설공사는 EPC 가니까 내버려 둬요? 얼마에 공사를 하고 뭐를 갖다 쓰는지 내버려 둡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오늘 정말 가장 그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 하나를 꺼내드린다면 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그래서 답변하시고 감리 하시고 부분을 저희가 잠시만요. 몰라요. 제 질의 시간이니까 네. 이거 답변은 제가 원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자,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인발제 주식회사 지금 대표는 없는데 권한대행으로서 이 운반비 및 잘못 책정된 운반 비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에요? 뭐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셔야죠. 제 얘기를 100% 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의 얘기만 듣고 믿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예. 문제가 발생되고 통상적 가격보다 너무 2배 이상이 높게 책정이 됐고 지급을 했다. 그럼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감리가 문제인데 감리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리 컨트롤하고 거리가 멀었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문 저 같은 사회이사들 경우를 말씀하지 마시고 예. 지금 대표가 없는 상황에 시인발전 대표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왔으니까 얘기를 하시라고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제가 왔더니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려면 여기 계실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저도 보고를 드리고 네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네. 분명히 결과에 대한 조치 어떻게 예. 하실 건지에 대해서 예. 법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검토하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 저희 에너지 담당관 국가에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 짓자면 뭐 취지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근데 처음부터 한경봉 의원님께 지적하셨다시피 본질적으로 전 개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물론 뭐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시민 참여 이런 것들 다 뜻은 좋습니다만은 과연 군산시가 27만의 세금으로 그 일부의 이득을 보존한다는 것이 과연 공정, 기회 그런 측면에서 지자체가 할 사업인가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원래적으로. 왜? 지방세를 낼 때는 없는 사람은 적게 내고 없는 사람은 1,000원 내고 많은 사람은 10만 원 냅니다. 하지만은 10만 원이든 1,000원이든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전부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발전 수익을 펀드도 모집도 안 되지만은 일부 2천만 원까지 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이익을 다시 돌려준다? 적금처럼 돌려준다? 그럼 나머지 정말 없는 재산에서 1,000원 지방세 낸 사람은 뭡니까? 저는 지자체가 이 사업을 과연 했어야 되는 자의 의문이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금 발전 수익은 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잘 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인데 이 사업에 대한 수익을 현재로서는 시민발전 주식회사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시민발전 주식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사업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실 거죠? 그건 군산시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실 겁니까? 저희 회사의 설립 그 취지나 정관에 저희는 이익을 많이 유보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군산시와 것은 협의해서 이익을 유보한다는 게 아니라 이익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그 사업을 직접 하실 생각이냐고 묻는 거예요. 자, 시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시와 협의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군산시장이 실질적으로 시민발전 주식회사의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결정을 못하니까. 본 의원의 말씀은 그 수익을 시민발전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쓰는 것은 굉장히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금 자체가 군산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왔고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느냐 아니면 골고루 쓰일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과 그다음에 그것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는 기구는 바로 시밖에 없어요. 사실은 현재 구도가 그렇기 때문에 상법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직접 사업을 지향하시고 군산시에 또 군산시가 주주기 때문에 군산시에 배당하셔서
세외 수입으로 잡아서 군산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김경구 의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국장님, 이사로 참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사로 참여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몰랐습니까? 알고 참여를 했습니까? 모르고 참여했습니까? 과거에는 제가 몰랐었는데 제가 당연직 이사로서 참여를 하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까 하고 고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하고의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나 얘기해 보셨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문제점 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 구두상으로도 같이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서류로는 보고하지 않고 그냥 구두상으로 가서 시장실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했다 이거죠? 사실 아니 그냥 단편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그 시험실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제 사무실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외부 테라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님은 주 얘기가 어떻게 얘기를 하신 것 간단하게 생각나는 거 한 두 가지만 얘기할 수 없을까요? 일단 이 파행을 빨리 잡아야 되지 않냐, 잡는 방법이 뭐냐. 파행 접어두고요. 지금 제가 얘기가 뭐냐면 채광 쓰레기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는데 전혀 몰랐다고 이사도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 했을 때 사실 시장님의 답변이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사실 이사회에서 먼저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죠. 근데 급한 상황 같은 경우는 먼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서 대표이사가 집행을 하고 그 후에 차후에 또 이사회에 보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은 보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광슬릭을 사용을 하면서도 먼저 집행을 하고 대표이사가 시장님한테 보고한 걸로 알고 있다 이거죠? 아니요, 이사회에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장이요?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후에 개최를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내가 자주 봤어요. 서 대표를 우리 시청 내에서 바로 4층에 자주 올라가는 걸 봤어요. 제가 시에 올 때마다 엘리베이터에서 상당히 많은 횟수를 봤어요. 근데 4층으로 내렸단 말이에요. 그 시장님한테 보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서지만 전 대표가 시장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저희하고 만나는 것들도 상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하고 만나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협의하고 에너지과하고도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모든 동료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은 우리 시장님이 권한이에요. 시가. 그러죠? 그러죠?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팀장도 그렇고. 자,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 매번 업무보고 때건 행감이든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나눴을 때 집행부에서는 취지가 좋게, 우리 시민들이 취지가 좋게 이렇게 원래는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팀장님, 네. 이 부분에 팀장님이 얘기하실 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취지가 좋았다. 그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결론으로 봐서는 안 좋았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러죠. 지금은 안 좋았다. 그 얘기죠? 취지는 그러면 참 좋았는데. 예, 좋았는데 안 좋았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업무 이렇게 보시면서. 예? 자, 그러면 용역과제라고 하는 것은 과업 지시서가 있는데 취지가 좋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영업과제는 그렇게 나온 거죠. 그거에 의해서 시장님은 얘기했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우리 의원들한테 펀드 판매하는데 이렇게 해서 좀 지역에서 얘기 좀 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한 적 있으시죠? 여기에서 했어요. 우리 동료원들 다 그렇게 기하고 펀드 판매를 하려고 그 이렇게 당초의 하는데, 목적대로 그 했었던 좋게 거죠. 좀 얘기 좀 해주셔. 얘기한 적 있죠. 예, 보고했죠. 만약에 이걸 얘기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사실상 잘못된 그 정보를 가지고 의원들한테 일선에서 시민에게 얘기하라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쯤 되면은 우리 시장님은 이게 참 좋았다라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계속 행사 때건 어디든 앉으면 얘기했어요. 기업이 이 돈을 먹는데 내가 우리 시민들에게 연금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참 좋은 거다. 그러면서 박수를 받으셨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시장님은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된 거였다 하다 보니라고 진솔하게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답변 들으. 왜냐하면 분명히 제가 답변을 얘기했어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못됐다고 우리 팀장께서 처음에 취지는 좋았는데 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안 좋았다, 안 좋다 상황이. 그리고 동료원이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본회의 때도 시정 질문에 의해서 그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목적 취지는 좋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팀장은 안 좋았다. 지금 현재는 안 좋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안 좋은 것은 지금 그 저희들이 시민펀드를 그 발행을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장님. 시민펀드를 조성을 못했고. 부장님, 예, 손 낮추세요. 화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보필하십니까? 그리고 그 제가 그 시민펀드에 대해서 지금 조성을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좀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돌아가고 있을까, 잘 그 환원을 할까, 그것은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좋은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안 좋다. 지금 현재 안 좋다고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안 됐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안 된 것은 사실상 운영팀장이 여기 와가지고 하는 역할이 금융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융에 대한 것들도 하려고 그러면 펀드도 본인의 업무였습니다. 펀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펀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국회에 한 3번 정도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운영팀장은 전혀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일주일 전에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 질문을 하셨을 때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의하고 좋은 방법을 모색을 해서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을 졸아가고 있을까 그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됐어요. 겁니다. 예. 됐어요. 그럼 그건 우리 국장 과장님이 잘못한 거죠. 우리 저 팀장님이 국회 가는데 한 번도 안 따라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했다 그러면 같이 갈 수 있도록 했어야죠.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실무자가 알 수 있도록 했어야죠. 이 자리에서 그 안 따라갔네 그런 얘기 할 그런 사항입니까? 자, 본 의원은 얘기하는 건 시장님도 책임이 일말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의 취지가 이래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는 시정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좀 정교하게 잘 좀 얘기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자회견을. 예, 알겠습니다. 그 저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요. 그 부분도 고민 좀 해보시라고 하십시오. 예. 맞죠? 자, 우리 저 팀장님께서는 20년 4월 달에 오셨다 했어요. 21년 4월 19일 날 21년 4월 달에 오셨다 했죠?
자, 첫째 오면은 전반적인 사항을 전부 파악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모든 이야기가 겁나게 신중하게 고민하면서 대답을 해요. 국회의원들이 질의할 때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21년 4월에 오셔가지고 그 이전에 일어난 것을 잘 모른다고 얘기했던 것은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이 얘기고, 두 번째로 답변이죠. 두 번째로 그 정도로 열의도 없고 성의도 없다는 것을 판증을 하신 겁니다. 적어도 그 전에 일어났던 이런 사항들은 소상히 전부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 근데 검토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좀 압니다. 그러죠? 이제는 좀 압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걸 충분히 다 못한 건 알고는 있는데 인정합니다. 검토는 다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차마 그렇게 얘기를 못한 것이다. 인정하세요? 저는 그렇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그 자리에 앉았으면은 그것 정도는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질의하는데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제가 이게? 몰랐다고 답변을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거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는 압니다. 알죠? 네, 그렇죠. 그 아는 사항을 동료원들이 질의했을 때에 놓쳤던 부분 한 두 가지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참 지금 생각해 보니, 앉아서 생각해 보니 의원님 굉장히 동료원이 질의하는데 정황이 없어서 진솔하게 얘기를 못했단 말이에요. 아는 것도 잊어먹고. 근데 우리 동료원들이 얘기한 중에서 한두 가지만 얘기 한번 해주시죠. 참 어려운 말씀을 이제 결국은 그러죠. 어려운 얘기를 제가 좀 우려나게 하는 거죠. 예. 하시는데 뭐 직장생활 30년 이상 했지만 비교적 순수하게 살아왔다면 제가 많이 놀란 것 한두 가지가 있다면, 우리 당사 설립 취지가 있고 시민펀드 설립 취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보고서가 있었는데 어떻게 실행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변색이 됐었을 수가 있었을까? 누가 이렇게 변색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저희 프로젝트의 취지는 너무나도 좋은 취지라서 확산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팀장이 저희 총괄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리고 이사회의 기능이 굉장히 순기능으로 들어갔었으면 많은 것들이 좋았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원래 설립 취지서와 좀 많이 변색이 된 부분이 있다. 두 번째는 그 고유의 기능을 발휘했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감리단을 컨트롤할 수 있었다면, 또는 직접 대표적인 전문가가 이사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컨트롤이 됐었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이 예방되거나 아니면 조기에 수습이 가능했었을 거 아니었나 싶어서 그 두 가지가 저는 생각됩니다. 바로 본 의원이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안 하는 거. 즉 얘기했잖아요. 용역이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개장 때부터 참여했죠. 더 잘 알잖아요. 그러죠? 자,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재단을 설립할 때 용역은 용역대로, 시행은 따로 다 하고 있어요. 시민발전주식사이고 그렇죠. 먹거리 재단 그렇죠. 상권 활성화 그렇죠. 왜 그러십니까? 한결같아요. 바로 이것도 용역대로 취지대로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다만 이제 아까 용역 부분하고 현실이 다르다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용역 보고서에 따라서 현재 거의 다 뭐 약간은 다르겠지만 거의 그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저 개인적으로요,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이 왜 저렇게 하려고 그럴까 하면서
사업자, 업자 선정, 자재 구입 이런 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걸 노린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었어요, 제가. 근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마음적으로 그래서 저렇게 여기에 골몰하고 있나? 전문적인 기업체들은 절대 할 수 없고 정상적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시가 고집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려되고 있네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서 앞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정말 운영팀장도 같이 참여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서 좀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예. 드려도 저는 그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제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 그 김연현 실무 과장이 지금까지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다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자의 말씀. 심의발전 주식회사가 이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어떤 그런 사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인사 때 온 이후로 여러 차례 이제 그 회사를 이거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를 했는데 말씀 아까 했다시피 그 이사님들이 반대하시는 이사님들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계속해서 무산이 됐고, 또 지금 여기 운영팀장으로 와 계신 분도 그 반대하는 이사님들의 의견만 들어서 계속해서 업무를 처리를 하다 보니 상당히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주주총회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논리를 펴가지고 주주총회를 열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양세형 의원님. 예, 양세형 의원입니다. 우리 김철중 팀장님에게 이렇게 한 가지 문의 좀 하겠습니다. 예, 뭐 이것저것 거두절미하시고 김철중 팀장님 사퇴할 의사 있으신가요? 계속되는 어려운 질문들이신데 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좀 불명예스럽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은 하나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예. 지금 당장은 아니시고 예. 그러면 이제 이 사회가 원만히 어느 정도 수습이 된 다음에 완벽해졌다 싶으면 사퇴할 의사는 있으시고요. 제가 뭐 사실은 등기이사도 아닌데 사퇴 사임이란 말이 적절하다면 적절한 단어가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예, 이상입니다. 예, 서동수 의원님. 서동수 의원입니다. 팀장님, 예, 그 오전에 책임 소재는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응답을 하셨고, 예? 분명히 책임 소재는 따라야 된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이 파행을 거둬보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지금 권한 대행으로서 책임 소재가 없으시냐는 거예요. 그 책임감을 못 느끼십니까? 지금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지금 앞으로 펀드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제강 슬럭에 대한 문제점, 환경 오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사의 문제점들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권한 대응으로서 책임 소재가 없으시다고 생각이 드는가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 자, 그러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전가를 저는 받으셔야 된다고 보지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본 의원으로서 발언 내용이 좀 부적절한가요? 네? 저기 의원님께서 예. 당연히 그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보고요. 다만 신상 발언 간단히 한번 드리면 제가 8월 말에 회사에 대해서 마음을 거의 접었었습니다. 그때 저보다 어린 직원들한테 욕까지 먹으면서 사실 직원들 컨트롤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제 공정 관련해서는 내가 완전히 손을 뗄 테니까 편안하게들 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임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 마음을 접었다가 9월에 급히 서지만 대표가 사임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이제 그러면 제대로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사실은 이게 와서 지금 저기 의원님 말씀하실 때 책임감을 말씀하실 때 사실은 뭐 송구합니다. 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취지의 프로젝트가 시작된 군산 지역, 새만금 지역, 특히 김앤장도 그리고 그 금감원도 원래 제가 어떻게 설득했냐면 100메가 가지고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2,700메가 새만금을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생산하는 지역에서 소비는 서울에 사는 거 바꾸자 하는 차원에서 뜻을 갖고 왔다가 팀장님, 그런 쉽지가 과정적인 부분들 지금 뭐 이미 전자에 우리 충분히 그 뜻을 전달하셨고 지금 단계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제 본 의원이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지금 지난 9월에 파행을 거듭하면서 우리 대표이사가 거리를 하면서 그렇죠? 지금 우리 권한 대응으로서 이사회 운영에 대해서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그 최대 주주인 우리 군산시와의 관계성 개선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또 권한 대응으로서 지금 그 파행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답이 없어요. 저는 그 두세 차례에 걸쳐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 진언을 부분에 했습니다. 대해서는 어떤 행위를 하시기는 했겠죠.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팀장님께서 권한 대응을 가지시면서 지금 이사회 의결도 안 하고 그 부분에 따라서 또 안 되다 보니까 최대 주주인 군산시는 주주총회를 지금 법원에 요구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까지 가기까지는 우리 지금 권한대행 운영팀장이신 김철중 운영팀장님께서도 책임의 소재는 분명히 있다고 봐지는데요. 그 과정은 노력은 하셨겠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일개의 어떤 소속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군산시 전체의 문제라고 저는 봐져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운영팀장님께서 지난날에 구속적인 그런 말씀을 하지 말고 거두절미하고 네.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하셔야만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의원님의 말씀을 캐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입장 표명 그러니까 이사회 등기 이사들 사임할 때 혹은 해임할 때 같이 그만두도록 했으면 그거를 지금 말로 버벌리 말을 한번 해라 그 말씀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회가 열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 안 열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까 이사회 아니 의장이 그러니까 안 권한이 열리는 큽니다. 거에 대해서 팀장으로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권한 대응으로서 책임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저기 왜 없습니까? 이사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 의장이나 혹은 등기이사 3분의 2가 동의할 때 이사회가 소집이 될 수 있고 아니, 직권으로 저는 안 됩니다. 아니 예?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권한대행이 권한이 없어요? 저는 정확히 직무대행이라고 아니 이게 직무 이해를 하고 권한대행이 직무대행이 그 권한이 없어요?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군산시와 지금 그거는 제가 보는 회피성의 발언이신 것 아니요, 같은데요.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권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하세요. 제 해석으로도 운영팀장은 이 이사회 개최에 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팀장이 간사로서 이사회가 열리도록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주제는 오히려 해야죠. 이사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제는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이사회 의장께 보고를 드리고요. 군산시에 최근에 보내는 이사회 관련된 문건은 그 리뷰까지 받고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회 의장의 권한 그 오더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독자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군산시에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빨리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그 무난한 협의를 한 뒤에 이사회에 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아니 겁니다. 그러니까 협의 그거는 원론적인 우리가 통상적인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우리 최대 주주인 군산시는 법원에 주주총회를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저희 쪽에서 보낸 공문에는 법원에 가거나 법제처의 해석을 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간상 실익이 없고 레퓨테이션 그러면 실익이 없으면 계속 안 이대로 좋다. 아니 그러니까 실익이 없으면 계속 이대로 존속해서 가야 된다는 아닙니다. 말씀입니까? 그 전에 임기 보장을 하면서 가야 아닙니다. 된다는 거예요? 조속히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십시오라고 저는 주청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내드린 공문에 보시면 명백하게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전 단계로 그 사전 협의를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촉구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권한 대응으로서 책임 소재가 없으시다고 판단을 하셔서 제가 본 의원이 지금 이해하기는 없으셔서 임기가 언제까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는 임기 보장을 된 그 임기까지는 채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뜻인가요? 이사회 소집 의안 선정 의결 확인은 저로서는 오더를 받아야 됩니다. 저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누구 지시를 받아요? 그거는 저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의장이 누구신데요? 현재는 가장 우리 이사회 운영 규정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연장자 사회이사 등기 사회이사 중에 연장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돼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김 과장님하고 다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저 이사회 우리 운영 규정과 정관과 상법과 해석의 이견이 좀 있는 것은 있으나 저는 저 의원님들께 제가 신의 성실하고 제 건전한 그 양심껏 증언하는 것에는 벗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최선의 정도와 최선의 상식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기 국장님, 그 우리 운영팀장님이 임용하게 된 계기가 사유가 있죠. 몇 년도에 지금 임용하게 됐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요. 지금 임기는 지금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그 4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임용에 대한 그 전체적인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파악을 못 하시는 거죠? 못 하신다는 건가요? 추천에 의해서 추천에 의해서? 예. 누구 추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우리 이사진의 추천에 의해서 한 건가요? 네? 그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이 네?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임원의 경우에는 임원 추천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회사에서
그 이사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별도로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요? 예, 예. 그러면 전 대표이사가 그러면 채용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채용을 한 이유가 있을 텐데. 당시에는 뭐 금융 쪽의 전문가로 알고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고한 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고 분명히 권한 직무 대행으로서의 네, 직무대행 책임 소재는 분명히 갖고 계시한다고 저는 지겠습니다.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팀장님. 네. 여기에 오신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지금 한 지붕에 두 분의 주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직무대행님이 역할이 있고 또 다른 어떤 이사분의 역할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직무대행의 권한이 뭡니까 그러면은 대표를 유임해준 자리잖아요. 그럼 어떤 운영의 묘가 있어야 된다고 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운영의 유념하겠습니다. 묘를 자, 이 사이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열리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숙제를 우리 권한대행님이 풀어줘야 되는 게 또 숙제 아닌가요? 다시 한번 주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럼 그것만 들여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금 많이 흘렀잖아요. 군산 시민이 바라보는 눈이 있잖아요. 그런 숙제를 빨리 해결해서 편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의 감정 싸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부분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모르겠어요. 그 어떤 자리들인가는 모르겠는데 자리에 너무 연연하지 않나 그런 또 생각도 감이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 다 글잖아요. 이걸 가장 빨리 수습해서 정상화시키는 게 그 어떤 방안 아닌가요? 그 전자 잘하고 못 온 건 지금 여기서 따질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은 빨리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대표도 뽑고 그런 부분을 일사천리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주주총회를 해서 법원을 간다던가 예, 그 모양새가 실은 보기 안 좋잖아요. 안 좋습니다. 오늘 제가 의회에서 받아가는 두 가지 오더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1. 제강슬래그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보고해달라. 2. 신임 대표이사 선정을 위한 프로세스를 가능한 빨리 서둘러달라. 그 두 가지를 일단은 제가 받아서 그렇게 주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쎄 어떻게 비유를 드릴까? 그러니까 한번 잘해보려고 이렇게 해보려고 했다가 다 이렇게 끊겼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와서 그러지 않아도 권한이 특별히 없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저는 또 그렇게 책임부터 자꾸 생각하지 말씀하시니까 않아요. 조금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좀 팀장님이 아쉽긴 합니다. 권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증인 출석 요구를 한 거고 그래서 팀장님한테 그런 뭔 일들이 있었나를 들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자꾸 원칙은 옆으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변명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일을 제가 봤을 땐 가장 빨리 수습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군산 시민발전주식회사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는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경봉 의원님. 일단 그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우리가 그 슬러그문 지금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이 제강 슬러그를 육상 태양광 안에 단지 내에
도로에다가 포설을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 포설함으로 인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고 감사원 감사도 들어있고 이걸 떠나서라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새만금이라는 땅이 지금 현재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염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군산시가 이 사업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강 슬러그가 절대 그 안에 반입이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군산시에서 만든 공기업인 어떻게 보면 투자회사인 시민발전 주식회사가 그 선두에 섰기 때문에 209에 넣으면서 209만 넣든지 109, 209, 309를 다 동일하게 넣었단 말이에요.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가 이걸 넣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본 의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김진현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그때 그 결정을 내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전임자가 쌓아놓은 똥을 지금 저기 우리 과장님이 치우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자, 일단 우리가 그 제강 슬러그가 환경적 위험이 없다라고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신 자료가 환경 표적 인증서예요. 이것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명의로 발급이 됐는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세아 제강에서 정상적으로 숙성화 과정을 거친 슬러그를 가지고 가서 이 인증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그런 슬러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리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처리 과정. 그래갖고 투입을 하고 스크린에서 자력 선별하고 1차 파쇄 거쳐 또 자력 선별하고 2차 파쇄에서 자력 선별하고 스크린에서 또 자력 선별하고 그리고 이것을 널어 말려가지고 거기다 물을 붓게 되면 이게 숙성 과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폐수가 나와요.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나오는데 가장 7가지 뭐 성분 뭐 나오네, 15가지 성분 나오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냐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생석회를 같이 넣어서 제강을 하거든요. 재련할 때. 그러면 생석회가 그대로 이 제강슬로 같이 나오면 이게 물하고 만나면 백탁수라고 해서 하얀 물이 돼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예. 백탁수가 발생을 해요. 근데 아까 여기 했던 환경표지 인증서에 갔던 제품들은 그런 과정을 아까 다 거친 제품이고 지금 우리가 새만금 지역에 들어온 그 제강 슬러그는 어떤 거냐면 그림이 좀 작아서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요렇게 여기 빨간 부분 있죠. 포크레인 돼 있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 이 산처럼 쌓아놓은 숙성 과정을 안 거친 것이 바로 들어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과 별개로 새만금 태양광 우리 육상 태양광에 들어온 슬러그는 이 제품을 그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그냥 실어 날렸다는 거예요. 그 제품이 전혀 달라요. 원래 잘 아시겠지만 원래 슬러그라는 것을 숙성 과정도 거쳐서 제품화를 우리가 도로기층의 보조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조제도 사실은 30cm 이하의 보조제로 쓰라는 거예요. 보조기층으로.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했냐? 밑에 바닥까지 전부 올렸어요. 그 사진이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보조기층으로 썼습니까? 성토제로 썼습니까? 이건 보조기층이 아니에요. 성토제예요. 흙을 넣어야 될 자리에다가 제강 슬러그를 갖다 그냥 부은 거예요. 부은 거. 이 제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제품이 고스란히 새만금 지역에 이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에서는 자꾸 그거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거에 대한 저희가 뭐냐면 이겁니다. 똑같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인증받은 제품입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치 시료 채취를 해서 새만금 태양광 도로기층에 뿌려진 것 중에 가지고 와서 다시 검사를 했어요. 취소 결정이 난 거예요. 취소 결정.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또 이게 다시 인증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인증 받은 제품 뭐냐면 정상적으로 숙성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가져간 제품을 인증을 받는 거지. 우리 새만금 육상 태양광 그 부지에 들어간 것은 숙성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산업 폐기물이 들어갑니다. 산업 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산업 폐기물법 위반이에요, 이것도. 그래서 전에 윤준병 의원이 미안합니다. 윤준병 의원이 여기 그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만금 육상 태양광 공사장에 반입된 제강 슬러그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본인이 보도자를 낸 거예요. 이게 윤준병 의원실에 낸 거고 이게 신문 기사입니다.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냥 가볍게 하겠어요? 처음에 똑같았습니다. 새만금 육상 개방 태양광 주식회사에서 이 자료를 내밀었어요. 인증 받은 거다. 이 제품 인증 받은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시료 채취를 해보자. 이게 정말 그 인증 받은 제품인지 해서 취소 결정이 나온 거예요. 이 취소 결정이. 이 제품은 아니다. 도로 보조기층으로 써도 안 되고 성토제는 당연히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여기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용허가를 새만금 개발청에 사용허가를 뭘로 맡았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그렇죠. 예, 받았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그 용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도로에 쓰는 보조기층으로 쓰는 것도 그 연약 지반이나 이런 데는 못 쓰게 돼 있어요. 원래. 근데 공유수면이라는 게 뭐예요? 공유수면. 우리가 지금 새만금을 매립해 가지고 연약 지반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공유수면에는 못 넣게 돼 있는 제품이 고스란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걸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거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 연약 집안에다 그것을 제강 슬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도지사에 허가를 맡아요. 도지사 허가. 연약 집안에 제강 슬러그를 투입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윤준명 의원실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허가를 맡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감에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전라북 도지사에 허가를 안 맡았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실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답변을 좀 드릴까요? 네, 드리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제 그 표지 인증을 받았지만 현장에 사용된 제품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뭐 그 말씀 이해는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자료 그 동안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환경부나 환경청에서 사후에 그 현장에서 시료 채취를 시민단체 등이나 의원님들 입회하에 임의의 장소에서 채취를 해서 시험한 결과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환경청에서 pH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백탁수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현재 가보시면은 그 저류조가 있습니다. 그 발전 사업 단지에서 비가 올 때 물이 모였다가 나가는 저류조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시면 물고기나 새들이 잘 살고 있습니다. 보조기층이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뭐 그건 이제 해석상에 이제 다르겠지만 뭐 저는 거기가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에 보조기층으로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취소 환경 표지 인증서가 이제 취소된 거는 있는데 그 표지 인증서는 이제 성토 뭐 복토용이 취소가 됐다가 재승인이 됐고 저희가 사용한 거는 별도의 그 표지 인증을 받은 그 도로 보조기층용 그거의 경우는 취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살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이제 무슨 그리고-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본 의원이 보여드렸죠. 이게 보조기층제입니까 아니면 성토제입니까? 이게 새만금 찍은 거예요 공사할 때 이렇게 했어요. 보조기층은 30cm 이하로 해서 도로 표층 밑에 하는 게 보조기층이라고. 보조기층은 상황에 따라서 그 높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높이는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게 성토재지. 여기다 이렇게 바로 갖다 깔았는데 이게 성토재지 보조기층입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아까 환경부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저기 논란의 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세아제강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제품을 가지고 가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니까요. 받았는데 우리 군산시에는 처리가 되지 않은 이 사진 부분 보이시죠? 세아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 지금 포크레인으로 막 퍼서 올리고 있잖아요.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이 사진이 처리가 안 된 제품을 갖다가 무더기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시효 채취를 해서 다시 환경부에서 하니까 환경부 애들이 무서우니까 바로 취소를 했어요. 취소를 이 제품은 넣을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라고 해서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취소가 그래서, 취소가 된 것도 이제 그 토양환경법에 따른 뭐 1지역, 2지역에 대해서 이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이제 3지역 기준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기는 뭐 저희가 해석했을 때는 3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지금 어찌됐거나 뭐 이걸 인정함과 동시에 큰 문제가 벌어질 게 아니라고 하겠지만 본 의원은 분명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이게 원래 아까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쇄에서 1차 분쇄, 2차 분쇄에서 철을 걸러내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 지역에서 나온 제품이 이래 생겼어요. 이래. 전혀 처리가 안 된 제품이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 사진은 그 지역에서 나온 거예요. 거기 깔은 저기서 추출한 물구척이란 말이에요. 이 제품이 분쇄를 한 제품입니까? 이게 분쇄한 제품입니까? 처리 절차를 전혀 안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 제품을 아까 그 포크레인을 퍼가지고 이렇게 산처럼 쌓여있는 부분을 갖다가 포크레인을 퍼 그냥 단프로 치러서 그냥 갖다 뿌렸다니까요. 집어넣었다니까요. 반입을.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제강 슬러그는 숙성 과정을 거쳐야 숙성 과정이 전혀 안 된 제품을 갖다가 무더기로 집어도 반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현재 되고 있는 거고. 자 아까 백탁수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을 윤준병 국회의원이 저기 할 때 여기에서 떠간 물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시험을. 자 금강에서 떠온 물하고 새만금 저기 태양광 주변에 뜬 물을 가지고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물고기가 이렇게 됐어요. 이건 다른 사진인데 그건 너무나 동물학대라 뭐 저기 해가지고 심하다고 그랬는데 그 사진이 제가 지금 급하게 잘라니까 없는데 이 백탁수가 들어가고 10초 만에 죽은 거예요. 그 물을 떠가지고 갔다니까. 네,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일단은 그 에이징 아까 뭐 숙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모든 제품이 다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숙성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제 팽창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후에 그때 당시에 그 시험한 전북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환경부 시험에서 해당 기준을 만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그 물고기의 경우에는 그 물을 어디서 떠왔는지 사실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 그때 당시에 사부발전에서 별도로 그
제강슬래그를 넣고 물고기를 키워봤는데 몇 달 동안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었다라는 시험 결과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현장에 가보시면 그 저류조에 상시물이 쌓여 있는데 가서 보시면 물고기 상당히 큰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계속 거기서 지금 아까 환경부에서 전라북도 환경보건원인가요? 채취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참 희한하죠. 예. 기계를 가지고 와서 재면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봐주기식인가? 또 재니까 이렇게 나와요. 알카리도가 12.85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환경단체에서 가서 재면 12.85가 나오고 환경보건원이나 저기 그 새만금 태양광 축해서 재면은 8이 안 넘는다 그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환경청에서 지금 올해 2월부터 해가지고 약 한 18회 정도를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pH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약 한 8.8, 그러니까 폐기물 기준이 12.5여야 되는데 8.8이고 먹는 샘물 기준으로 하면 4.5에서 9.5입니다. 그래서 pH 기준은 현재 관련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단체에 가서 재면 12.8이 나오고 왜 우리 군산시나 태양광 육상 태양광개발 주식회사나 같이 재면 8이 안 넘는다 그러고 7.5, 8이 나온다 그러고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그러니까, 실시한 예.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 어떻게 해서 어떻게 재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본 의원은 100% 정말 장담하는 게 새만금에서 숙성된 제품이 들어갔으면 새하에서 숙성된 제품이 들어갔으면 그나마 오염의 여지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반입하는 걸 전체를 한식을 쓰니까 그리고 보조기층은 30cm 들은 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부터 성토제로 그냥 올렸으니까 1m 이상을 올렸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100% 환경오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군산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군산시가 사업을 주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민간 기업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군산시의 책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처럼 SPC 그 군산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에서 자료 내주라게도 못 낸다고 배째라고 그러고 가지고 나오라게도 못 나온다 그러고 이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를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그 영업상 비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공을 못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업 비밀이요? 영업 비밀? 예. 자,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라고 한 게 설계 내역이라고 그랬어요. 육상 태양광의 설계 내역, 시공 내역. 그죠? 예. 맞죠? 자, 그러면 이미 계약을 다 해서 이미 다 끝난 거죠. 공사가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그 보고를 어디로 해야 됩니까? 육상 태양광에서 주주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주주한테 보고할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아니 주인한테도 보고를 안 한다고요?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그 회사의 주인. 예. 자, 주인이 누구예요? 서부발전. 그죠? 그 다음에 군산시. 그 다음에 EPC사. 다 EPC사는 공사한 사람들이니까 빼더라도 우리가 1,300억 공사를 어떻게 했습니다. 그런 것을 군산시하고 서부발전에 보고를 안 해요? 뭐 당연히 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보고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주가 어떤 회사에 대한 그 영업사항의 어떤 회계장부나 주주가 요구를 했잖아요. 군산시에서 주주가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요구를 했잖아요. 제가 요구한 게 아니라 과장님이 요구를 하시잖아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새만금 에너지과 과장님께서 요구를 했잖아요. 자료 요구를. 예, 그렇습니다. 근데 못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주주한테 보고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지 맘대로? 누구 맘대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충분히 알지는 못하는데 상법상에 보면은 100분의 3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회계장부 등의 어떤 열람이나 자료를 요구를 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거부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를 했을 때에는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 통해서 법원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지금 운영팀장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상법에 의해 어떤 법이 어떻게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 예? 아니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법이 어딨냐 이거예요. 근데 아까 그분은 상법 찾고 또 우리 과장님은 원법 찾고 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군산 발전주식회사, 군산 육상 태양광 발전주식회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 천지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대주주가 공사 니네 어떻게 했나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못 줍니다. 기업 비밀, 영업 비밀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장이 주라는데 안 줘요? 그럼 그 대표이사 사임을 시켜야죠. 사임을 시켜야죠. 자기 맘대로 올 것 같으면 자기 회사 차려 나가서 자기가 해야지. 이걸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회사예요. 그렇죠? 공공의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 아닙니까? 시민 발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SPC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시민 발전은 뭐로 만들었까요? 만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육상 태양광, 수상 태양광, 해상 풍력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만든 게 군산 시민 발전 주식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시민 발전 주식회사가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한 게 육상 태양광 주식회사예요. 발전 주식회사. 예. 그잖아요. 공공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거기에 1,300억 공사비 중에서 563억을 시민 공모펀드로 하고 50억 군산 시민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게 공익적인 목적이지. 그러면 뭐 사익적인 목적인 건 아니잖아요. 개인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SPC는 설립 목적부터. 그래서 모두로 SPC를 왜 만들어요? 만들 이유가 없었지. 그렇죠, 과장님? 시민발전 주식회사는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한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SPC는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 것이지, 물론 이제 거기서도 우리는 이제 공공성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공공성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익을 우리가 원래 발전 군산 육상 태양광을 만들어서 시민 공모 펀드를 통해서 563억 원과 군산시에서 출자한 군산 시민 발전 주식회사에서 50억을 재출자해서 만든 게 SPC예요. 거기다 발전사를 껴야 된다 해서 서부발전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왔고, 공산 EPC사는 니네 하자 보수 때문에라도 이거 계속 니네 참여해야 돼서 강제로 5% 25는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주체가. 그럼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었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를 왜 만들어요? 차라리 사기업이 하라고 그러지. 그냥 109나 309처럼 사기업이 하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군산시에서 나서가지고 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말을 어렵게 합니까? 아니요. 뭐 무슨 말씀인지 생각할 시간이 이해는 필요해요? 되는데 네. 1구역이나 3구역도 결국은 우리가 한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과장님, 예. 제가 109, 309를 지금 뭐라고 하고 싶은데 왜 뭐라고를 못하냐면 그건 사기업들이 한 거잖아요. 컨소시엄 구성해서 중부발전하고 뭐 어디하고. 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업무 보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물을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거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빨리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만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부에서도 이후에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최종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부분 준공도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과장님 제가 종 울려서 여기까지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이 다시 또 지적할 거예요. 자료 갖다가 정확하게 또 과장님께 드릴 거니까 다음 업무보도 있잖아요. 또 바로 1월 달도 업무보도 있고 하니까 그때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아까 육상 태양광이 잘못하고 있는 분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질책하실 부분을 질책하고 대표이사 교체가 가능하면 교체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이 시민발전 주식이사가 책임지는 건 대표이사라고 그랬죠? 이사의 대표이사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오전에. 회사의 책임.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시장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본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군산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지금 어디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답변하고 얘기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잘못된 건 잘못되고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 시민이나 모두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변명에만 일관하고 그게 맞다고만 얘기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나 시 행정이나 전부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군산시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답변도 할 때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전부 다 틀려요? 인정하면 빨리 끝나지. 그 부분 하나 가지고 10분, 20분을 얘기해야 됩니까? 하여튼 답변하는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의정활동하는 것이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답변할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역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좀 질의에 답변하는 태도를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답변을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정확한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이 느낄 때 그렇게 위원장님, 느끼는 제가 현장을 한번 직접 그 의원님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현장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류주도 있고, 저류주에서 그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그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서 지금도 시루 채취를 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 현장에서도 제가 올해 2월달에 직접 안내를 하고 그 전북지방환경청장을 모시고 제가 직접 안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데에서도 그 환경부는 그 전혀 그 어느 정도 그 인정해주는 소지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했던 것 자체가 거기에서는 상당한 큰 힘이었었고, 지금 일단 그 부분 준공했던 것도 이 부분 준공에 안 했던 것은 그 공원 부지로 만들었던 거, 그 부분만 지금 준공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한번 의원님 모시고 그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아까 본 의원님 보여드린 사진이 가짜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은 숙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제품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인정한 제품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청에서도 직접 나와가지고 그놈을 시루를 그것을 시루 채취를 내가 가지고 가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시제품 다시 숙성을 가지고 와서 또 이거 인증 내주십시오 이런 거고, 그 얘기 포인트를 아셔야 돼, 포인트를. 근데 이제 그것은 솔직히 그 어떤 과정에서 그것을 점검을 했는가는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 과정은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 모르면 그런 과정들을 우리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아니라고 하면 제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현장을 한번 보시자는 겁니다. 그 현장을 그리고 제가 보셔가지고 국장님께 과장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거기 육상 태양광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 만들어 주시다 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전부 다 수시로 가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 진행하면서 불성실하게
또 일관하는 그런 태도는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관련된 부분은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